말단 병사의 전설 제25장 강진우는 저남이 자네 틈 사이를 멀쩡히 통과하는 걸 보곤 신이 나서 요호 하고 외쳤다. 동시에 그는 조이스틱을 확 틀고 발로는 바닥의 속도 제어 패널을 빠르게 밟아댔다. 저남의 선두 쪽에 있는 감속 및 후진형 분사구에서 불꽃이 솟구쳤고 뒤쪽의 주 추진기는 즉시 멈췄으며 동시에 좌측의 우회 전용 분사구가 불을 뿜었다. 저남은 한순간에 180도 회전하며 방금 통과한 틈을 다시 정면으로 겨누었다. 저남이 방향을 전환하자마자 강진우는 주먹으로 조종석의 버튼을 쾅 내리치며 외쳤다. 꺼져라, 이 자식들아. 그 소리와 함께 저남의 사방에 있는 사문 보조포가 쉼없이 그 틈을 향해 레이저를 퍼부었다. 동시에 저남의 선두 분사구에서는 계속해서 불꽃이 분사되며 강진우의 저남은 레이저를 쏘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추격해오던 200척의 자율포함들은 엔진 출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였다. 그중 한 척, 속도를 너무 높였던 저남의 조종사는 강진우가 잔해 틈으로 들어간 걸 보자 상관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진로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너무 붙은 터라 회피는 불가능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생사를 건 채 저남을 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헬멧의 휴드에 통과 성공 메시지가 뜨자 조종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눈앞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광선이 그를 덮쳤고 저남 내부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원래라면 방어막이 100%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포 레이저쯤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겠지만 그 조종사는 신참이었다. 본능적으로 조이스틱을 꺾어 회피 기동을 하려다 그대로 거대한 잔해에 전함을 들이받고 말았다. 이미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간 뒤였기에 방어막의 완충 기능은 발휘되지 않았고 전함은 날카로운 잔해에 선체가 찢긴 뒤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쓰레기로 변해버렸다. 폭발의 유효 반경에서 미리 벗어나 있던 강진우는 스크린을 흘끗 보며 다른 적 전함들의 위치를 확인한 뒤 후진 추진을 멈추고 전진 페달을 밟았다. 뒤쪽 추진구에서 불꽃이 뿜어지며 전함은 폭발로 뜨겁게 달궈진 잔해 밑을 날쌔게 빠져나갔다. 속도가 워낙 빨라 잔해를 피해가던 적 전함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한 척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강진우의 위치에 포화를 퍼부으려는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레이더 장교와 함장은 즉시 눈치챘다. 강진우가 방금 전 폭발의 열기에 의해 레이더에 생긴 교란 현상을 이용해 탈출했다는 것을. 함장들은 주저없이 방향을 틀어 추격을 명령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당연히 강진우는 뒤쪽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었다.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탓에 크게 원을 그리며 선회해야 했다. 원래 감속하려던 함장들도 방향 전환이 끝나자마자 마음을 바꿨다. 전속력. 놓치지 마. 추격을 재개한 전함들이 도착했을 때 강진우는 이미 잔해가 밀집한 구역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속도 차이로 강진우를 따라잡지 못해 몇 척이 스스로 잔해에 부딪혀 파손되기까지 했지만 속도를 줄이자 상황은 달라졌다. 강진우가 불리해진 것이다. 젠장, 막혔잖아. 앞을 막아선 4척의 전함이 흉흉한 기세로 몰려오자 강진우는 전속으로 아래로 기술을 꺾었다. 하지만 그들은 생포 따윈 관심도 없었다. 눈앞에 적이 있는데 그냥 놔둘 리가 없었다. 쏴! 쏴! 당장 격침시켜! 전함 4척의 함장들이 동시에 외쳤고 16문 보조포에서 강진우의 전함을 향해 레이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전함은 격하게 흔들리며 경보음은 울부짖고 스크린은 레이저로 가득 찼다. 좌석의 안전벨트로 묶인 부하들, 특히 류시오 일행은 이미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해목에서 뛰쳐나올 기세였다. 경고! 방어막 에너지 19%, 18%, 위험. 전방 아군 4척, 주포 충전 시작. 목표, 본함. 회피 필요.
자동 경고 시스템의 음성이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다. 전방이 자율포함 4척, 그 전면에 어두운 주포구가 서서히 빛을 내고 있었다. 아무리 멍청해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여자 병사들은 이미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들의 속눈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면 어떤 심정인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류시오 역시 스스로 허벅지를 꼭 쥐고 하얗게 질린 입술을 벌린 채 멍하니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 고요한 조종실 안, 갑자기 무전음이 분위기를 깨트렸다. 휴, 드디어 왔군. 이걸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강진우는 헬멧 스크린에 포착된 후방, 전방, 상공에서 다가오는 100여 척의 우군 전함을 보며 이죽거렸다. 그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만약 류시오 일행이 봤다면 차라리 강진우를 넘겨주자고 했을지도 모른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4척의 적 전함. 그 함장들은 이 기회만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다가 콱 내리치며 외쳤다. 주포 발사. 멀리서 달려오던 아군 전함들도 그걸 눈치챘다. 주포 에너지 충전율은 대부분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누군가가 먼저 기회를 잡을까 두려웠던 그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충전 완료 아니어도 좋다. 쏴라. 강진우의 전함은 수백 문이 보조포에 맞으면서도 버텨냈지만 방어막은 이제 7%까지 떨어졌다. 이 상태에서 주포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냥 우주먼지가 될 상황. 강진우는 헬멧의 카운트다운을 힐끗 보고는 잔해 더미 속을 헤매다 발견해둔 그곳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다. 0. 투지 기동이다. 그가 조종간을 세게 누르며 소리쳤다. 동시에 수백 줄기의 레이저가 일제히 발사됐다. 하지만 아직 발사되기도 전에 강진우의 전함은 아래로 쭉 급강하했고 1초도 안 되는 그 틈에 다시 위로 사선으로 솟구쳤다. 이 투지 회피 기동 덕분에 주포 레이저를 모두 피하고 포위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미친놈이 도망쳤어. 추격해. 분노한 적 함장들이 절규하듯 외쳤고 함대는 다시 추격에 나섰다. 그 순간 레이더병이 외쳤다. 장군님. 강진우 전함이 주포를 조준 중입니다. 뭐? 투지 회피 후 급회전을 하며 주포를 겨누고 있는 강진우의 전함. 모든 적 함장은 당장 방어막 전개 명령을 내리고 회피 기동에 들어갔다. 자신이 목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에 모두가 전력 방어를 택했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희죽 웃었다. 바보들, 내 목표는 너희가 아냐. 주포 발사 버튼이 눌리는 순간 강진우의 전함은 다시 도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속도가 느렸다. 동력로의 상태가 투지 기동을 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제발, 이번 한 방이면. 그는 희망을 걸었다. 적 전함들은 주포가 자신들을 겨누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일제히 환호했다. 전속 추격하라. 하지만 그 순간 레이더병들이 동시에 절규했다. 안 돼. 곧이어 강력한 우주폭풍이 후방에서 몰려들었다. 중력은 없지만 모든 물체들이 마치 빨려 들어가듯 휘청였다. 레이더 스크린엔 강진우가 쏜 주포가 조준한 곳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건 오래전 전쟁의 잔재 초고농도 에너지 구체였다. 교관이 신신당부하던 그것. 손바닥만한 그 에너지 구체는 안정적으로 부유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레이저를 맞자 균형을 잃었다. 순식간에 격렬한 폭풍을 내뿜었고 이내 핵분열처럼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에너지 광구는 점점 커지며 닿는 모든 잔해들을 입자화시켰다. 다행히 그 광폭은 잠깐이었다. 하지만 반경 300만 km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사라졌다. 우주의 먼 곳에서 보면
자네가 빼곡하던 죽음의 구역 한가운데 완벽한 구형의 진공지대 하나가 뚫려 있었다. 죽을 힘을 다해 탈출하던 강진우의 전함은 거대한 광선은 피했지만 강력한 충격파는 피하지 못했다. 전함은 광풍 속에 떠밀리는 조각배처럼 휘청이고 뒤집히고 위아래로 요동치며 회전했다. 우주는 무중력 상태지만 전함 내부는 아니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탑승자들은 선체에 내동댕이 쳐지진 않았지만 머리는 핑 돌고 속이 울렁거려 토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바닥에 중력이 고정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그 구토물이 우주 유영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한참을 그렇게 휘청거리다 전함이 겨우 안정을 되찾자 강진우는 구토로 범벅된 헬멧을 벗어던지고 검은 군복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힘겹게 물었다. 다들 괜찮지? 그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고개를 간신히 들며 흐느적거리듯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거의 토사광난으로 사망할 뻔했어요. 강진우는 다들 멀쩡한 걸 확인하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외상은 없지만 안색은 시체색이었다. 그는 곧 전함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머신 교관들에게 혹독하게 단련된 그의 체력 덕에 누구보다 빨리 회복한 것이다. 계기판의 방향 표시는 전함이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지만 중력 시스템 덕분에 탑승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별 문제 아니었다. 이 방향 표시는 전함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전투 중 정렬이 흐트러지면 전술 지시가 꼬이기 쉬운 만큼 항공기의 자세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강진우는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손시류를 체크했다. 결과를 본 그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다. 조금만 더 강한 충격이었으면 전함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초저속 항행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그가 진지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유머라도 던지려는 찰나 헬멧에서 제로스타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우! 30척이 넘는 자율포함이 미친 듯이 투지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강진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적 전함들을 보며 쓰게 웃고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30척이나 살아있었냐? 내 전함도 방어막 7%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저 녀석들도 중심에서 좀 떨어졌다면 살아남았겠지. 내 착각이었군. 지금 한가하게 한숨 쉴 때야. 빨리 뭐라도 생각해봐. 제로스타가 다급히 외쳤다.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생각할 것도 없어. 이 전함은 보조포 한 발도 못 버틸 정도로 망가졌고 동력로는 30% 출력이 한계야. 투지는커녕 일반 항속도 안 나와. 제로스타는 전함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적 전함 시스템에 몰래 침투해 동력로를 꺼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의 불씨가 피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강진우가 뒤를 돌아 의식을 잃은 부하들을 바라보며 짓는 눈빛을 보았다. 그건 사과, 애정, 그리고 깊은 회한과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던 말을 삼켰다. 그리고 그 눈빛은 곧 결심한 자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제로스타의 사고회로는 묘한 진동을 느꼈다. 처음 강진우가 아누나라고 불렀던 순간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 만약 인간의 몸을 가졌다면 아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진우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다리를 조종석에 올려놓았다. 누나, 적에게 항복 신호를 보내줘. 난 그들에게 맡기겠어. 다만 제발 우리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동료였잖아. 강진우, 지금 항복하면 넌 죽는다고 제로스타가 소리쳤다. 내가 적 전함에 침입해서 동력로를 꺼버릴 수도 있고 아예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어. 제로스타는 강진우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만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었다.
입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는 그 약속 따위는 잊혀졌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를 말렸다. 누나, 가지마. 내가 누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처음 제국군의 냉각 레이저에 맞아 벌써 죽었을 거야. 누나가 첫 번째 적들, 두 번째 탈출 때까지 도와줬지. 난 그걸로도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누나의 힘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왜? 죽고 싶어서 그래. 제로스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에 소리쳤다. 강진우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정해, 누나. 난 예전에 말했잖아. 인생은 게임 같다고. 그리고 누나는 그 게임의 치트키 같은 존재야. 내 덕분에 수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난 점점 더 의존하게 됐지.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 게임 재미없어지더라고. 도전도 의미도 없어져. 이 게임 이제 끝내야 할 때야. 난 치트키가 아냐. 난 사람이라고. 제로스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도구 취급을 당했다고 느꼈다. 진짜 가족처럼 여겨졌다고 믿었는데 결국 필요 없어진 기능에 불과했던 걸까? 그 감정을 느낀 강진우는 황급히 바로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냐, 누나. 오해야. 난 너를 도구로 본 적 없어. 방금 그건 비유였을 뿐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진짜 내 누나처럼. 단지 너무 과보호하는 누나였던 거야. 매번 안고 다니며 걱정만 하는 그런 누나. 하지만 동생도 자기 두 발로 걷고 싶잖아. 제로스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프로세스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감정인지 오류인지 알 수 없는 그 떨림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말을 이었다. 누나도 알잖아. 난 외동이라 형제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었어. 성격도 까칠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 그래서 군대에 들어온 거고. 그런데 여기서 너랑 5명의 교관, 그리고 지금 이 부하들을 만나면서 나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진짜 친구 앞에서는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잖아. 그 5명과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어. 그는 다시 한번 의식을 잃은 부하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처음으로 같이 싸운 전우라는 걸 느낀 동료들이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의 말이 끝나자 분명히 기절해 있던 병사들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제로스타가 조용히 말했다. 항복 신호는 전송했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치트키라는 말에 받은 상처를 잠시 접어두었다. 지금은 강진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누나. 이 부하들 정말 뛰어난 병사들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 누나.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께 내 소식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는 눈빛이 어두워진 채 한숨을 쉬었다. 그때 부모님 몰래 입대하고 훈련소에 들어가선 통신도 못했어. 죄송하단 말도 못 전하고 바로 전투에 배치됐지. 1년 넘게 연락도 못 드렸어. 지금쯤이면 날 버리셨을지도 몰라. 제로스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진우, 사실 너한테 숨긴 게 몇 가지 있어. 뭐야? 누나가 날 속였다고. 너무하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강진우는 분위기를 풀고자 일부러 장난스레 말했다. 첫 번째, 내 진짜 이름. 두 번째, 내 진짜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내 정체. 제로스타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강진우가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그녀는 이 모든 걸 해내고 조용히 사라질 작정이었다. 응. 강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진짜 이름, 진짜 모습, 정체.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누나, 제로스타는 단순한 AI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 순간 전함의 스크린에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노이즈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로 희미하게 실루엣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로스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강진우는 숨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부하들조차 그 말이 궁금해 귀를 쫑긋 세웠다. 전부 다 몰래 듣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속력으로 투지 속도로 돌진해 오던 적 전함들. 그들은 투항 신호를 받고도 비열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저 개자식이 항복이래. 형제들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 그런 놈은 모조리 죽여버려. 그들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전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승무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함장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젓고 말했다. 걱정 마라. 아까 폭발의 여진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관실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동력로 이상 발생. 출력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동력로는 한계에 도달해 폭주해버렸다. 바로 그 순간 제로스타가 자신의 모습을 밝히려던 스크린은 꺼졌고 실루엣도 사라지며 원래의 별자리 맵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 화면 속에는 광채를 뿜으며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수십 척의 적 자율포함들이 나타났다. 단 한순간에 전부 파괴되어 버린 것이었다. 강진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누나, 너 설마 조금 전 제로스타가 적 함선들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 떠오르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의심했다. 그러자 제로스타의 슬픈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믿어줘.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강진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누나.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컴퓨터 속 어딘가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우의 말 속에는 여전히 오해가 담겨 있었고 제로스타는 그것이 가슴 깊이 아팠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 곁에 있지 않겠어.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그림자 속에서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기로 하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적 전함의 위치를 스캔해 강진우에게 위협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전함을 떠났다. 강진우라는 인간을 그녀는 도저히 놓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곁에 있을 수 없었다. 나도 사람처럼 되고 싶. 제로스타는 그렇게 전파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강진우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의식을 되찾은 부하들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리, 조종석은 내가 맡아. 네, 장군님. 마리는 빠르게 조종석으로 가더니 능숙하게 버튼을 누르고 말했다. 다음 목적지 지시 바랍니다. 강진우는 지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해골성 궁구로 돌아가자. 좌표 입력 완료. 목적지, 해골성 궁구. 마리는 즉시 전함의 방향을 바꾸고 추진을 개시했다. 이령민이 뭔가 물으려 했지만 류시오가 말없이 손으로 막고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들은 강진우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잔잔한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왠지 모르게 이 남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긴 전투와 생존 속 그 역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린 강진우. 그들은 모두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별빛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 전투가 단순한 실전 훈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다시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천척의 함선으로 적의 2,000척을 무너뜨린 사나이. 그가 만약 정식 함대를 이끈다면 2배의 적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장군님의 미래가 기대돼. 그 순간 류시오는 문득 생각났다. 그때 그 장군이 말했던 말. 지금 이게 김무 이탈이 아닌가? 점점 차가워지는 뼛속 같은 우주의 별빛. 그는 묵묵히 자는 강진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겠지. 그리고 이번엔 정말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